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당시에 이제 우리가 확인한 걸로는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또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이렇게 세 차례 변경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씨 측이 추경호 전 대표에게 부탁을 했을 것이다. 내란 특검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 이제 이 어떤 사안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그러면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당시에서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원론적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결권인데, 그렇죠. 그 긴박한 상황에서 판단을 지금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정도의 책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미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윤석열 씨뿐만이 아니라 당시 한독수 전 총리라든가 아니면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도 통화를 했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이 계엄이 오늘 이제 뭐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실패가 아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못하게 막은 것인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건데, 이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을 때는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형태의 이야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소를 바꾼 것도 뭐 이미 국회가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국회에 갔을 때는 예결위장에서 먼저 모여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때문에 나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결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있었는가? 지금까지는 없다라고 보도됐는데, 근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는 약간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그렇죠. 나와서 예. 바로 그 점이 좀 쟁점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